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75화 질의응답 및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안전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경청이란 한자 단어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왕처럼 큰 귀로 10개의 눈을 뜨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내용입니다. 현장을 보면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작업지휘자 등 많은 업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경청을 하는 것이 현장 안전 확보의 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사항 첫 번째 사항입니다. 본 질의사항은 원청의 안전관리자의 고충을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작업 계획서를 하청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본인이 작성을 해야 되는지 참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작업 계획서는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고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1차적인 책임은 소속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하청업체 현장 대리인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체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도급 사업주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도급 사업주는 작업 계획서가 적정한지 산재 예방 조치가 적정한지를 확인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각종 동영상을 개발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기안전 보건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기안전 보건 교육은 약간의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하더라도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교육 강사인 관리 감독자가 입회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전기안전보건 법정교육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사업주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특별교육 16시간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업 내용 변경 시 또 받아야 되는지 그 내용입니다. 작업 내용 변경이라고 함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했을 때와 작업 설비 방법이 대폭 변경됐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새로 작업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는 그때마다 특별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유권 해석이 되겠습니다. 질의사항 네 번째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중처법 해설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산안법에 의해서 연 1회 정기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 중처법에 의한 반기 1회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위험성 평가가 내실화되고 명확히 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는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경우는 중처법에 의한 반기 1회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해서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 산재 처리하지 않고 공상 처리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되는지 하는 질의사항입니다. 최근은 제도가 바뀌어서 공상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요. 요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산재 건수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은 가상 상황에 의한 자문자답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니까 약간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첫 번째입니다. 법 규정에는 없지만 사내 규정으로 2인 1조 의무를 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중대재해가 발생 시 형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지지 않는 규정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규정을 한번 만들었다면은 법 조항 이상의 효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내 규정을 만들 때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사내 규정은 내부 문서, 알림 공문으로 먼저 시행해서 시범 운영 후 매뉴얼에 차기 연도에 등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어에도 유의를 좀 해야 되는데요. 모든 공사는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었을 경우 저희가 법적으로 모든 공사를 계상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해당 공사는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약간 유연하게 용어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은 허가서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로 5대 이염 작업은 허가서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부사장 판단에 의하여 업무 지시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좀 유연하게 쓰는 것이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도움이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사항도 반기일에 점검을 시행하고 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런 문구보다는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이한 사항은 상의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유연성을 좀 확보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49명인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법적으로 50명 이상만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49명은 선임 대상이 아니지만 관리감독자의 지도전을 위하여 현장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이거는 사내 규정을 통해서 산재 예방 측면에서 하시는 게 좋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업 책임자의 해석인데요. 작업 책임자는 산안법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데 부서장이 작업의 지휘, 감독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현장 상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내 규정을 통해서 현장 상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지켜지도록 이렇게 지도로 감독을 해야 되고요. 예외 조항을 두어서 약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업 책임자는 작업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이탈 시는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참 문구는 좋은데요. 이걸 지켜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감독관의 요구 안전 서류입니다. 중대재해 시 대외기관의 요구 서류인데요. 10가지 서류를 기준으로 본 서류는 대외기관이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꼼꼼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업무를 보통은 안전부서에서 관여하게 되는데 안전서류 증가로 업무 과중이 좀 증가되기도 하지만 이거는 꼭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을 해서 챙기는 게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사항도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제 측면에서 안전서류인데요. 꼼꼼히 좀 챙겨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여기서 좀 유의할 것은 중량물 취급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중량물 취급 계획서에는 작업 지휘자, 신호수, 취급 방법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기술적으로 안전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승인해 주고 그 지휘자나 해당 지정자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 또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의무인데요. 이거는 법 규정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